안녕하세요. 연끌족들의 최후가 임의경매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 많이 터진다고 하는데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연끌족들이 집을 8억짜리 집을 사는데 5억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예를 들어 집값이 8억에서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출자들 입장에서는 그 부동산 담보 물건의 평가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대출을 일부 상한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대출 상한 요구를 만약에 못 들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출 기간을 늘리고 가산금리를 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바뀌어갈 것 같습니다. 그것도 유지가 되면 다행인 거고, 그렇게 유지를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원금과 이자를 2달 이상 연체하면 금융권에서 곧바로 경매 처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경매로 자기 집을 빼앗기는 거죠. 근데 경매 처분 받고 나면 끝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으로 떨어졌다. 경매 절차를 밟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4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각종 비용, 부대 비용 제하고 3억 실제 3억 8천이다. 금융권이 가져가는 돈이. 그러면 대출은 5억을 낸 거잖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1억 2천, 1억 3천은 빚이 남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빚을 대출자는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연체 이자, 원금 못 갚아가지고 경매 처분 당하는 네가 남아있는 그 1억 2천, 1억 3천의 대출도 제대로 갚을 수 있겠냐라는 거죠. 쉽지 않은 거죠. 쉽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연체가 될 정도까지 가면 그 사람은 이미 시용점수는 바닥을 칠 것이고 여기저기 다중채무가 걸려있고 또 돈을 더 이상 빌릴 수 없는 지경까지 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미친 듯이 투잡 서리잡해서 돈을 벌어들인다면 그래도 상황을 쉽진 않지만 그래도 헤쳐나갈 수는 있겠지만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그냥 지옥으로 그냥 추락하는 거죠. 다중채무자 되고 채무불이행자 되고 주민등록 말소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중채무자, 채무불이행자, 주민등록 말소자, 이게 뭐지? 무슨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나와버리기 시작하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경매가 폭증한다. 경매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 나오는 건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그 경매 물건의 감정가, 가격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 대비, 감정가 대비 80%의 낙찰을 받았다. 70%의 낙찰을 받았다고 해본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에 비해서 월등히 높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뉴스 사례를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 30평대가 27억 9천원에 시작했고 2차가 22억 3천이었지만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답니다. 임의경매로 나온 이 물건의 채무는 25억이랍니다. 담보 가격보다 집값이 떨어져서 경매에 나온 물건인데 외면받은 거죠. 그리고 지난달에 실거래로 21억 5천, 22억에 거래가 됐답니다. 경매 2차 입찰가보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이 더 낮다라는 거죠.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대치동의 엄마 아파트는 7억 후반대에 거래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때 정도 가격으로 내려갈지도 모른다. 이게 맞는 얘기라는 거죠. 그동안에 버텨오던 연끌족들이 이제 부동산 이자와 대출금 상환에 실패하면서 이제 시장에 이제 경매로 물건을 쏟아내게 된 거죠. 씁쓸합니다. 빚을 못 갚는 이들이 느니까 채권자들이 이제 경매로 그 물건을
내놓는 거죠. 파산의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답니다. 걱정이죠. 금리가 계속 오르니까 경매 건수도 늘어난다는 거. 경매 물건은 채권자의 경매 신청 5개월에서 한 7개월 이후에 매물로 등장한답니다. 한 6개월 걸리네요. 반년. 기준금리가 3% 이상 넘어선 게 올해 10월달이니까 내년 한 중반 이후에 영끌 푸어의 매물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답니다. 내년에는 지속되거나 더 심화될 거라고 얘기한다는데요. 강남권의 인기 지역 매물도 임의 경매로 나오고 있답니다.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참 경매 시장이 이렇게 물량이 늘어나면 난리죠. 인천 미추 홀구에서 발생한 전세 사기가 2,000가구가 넘는답니다. 피해액이 2,000억이라고 하는데요. 19개 아파트 651가구가 임의경매로 넘어갔고 6가구는 낙찰돼서 세입자가 집을 당장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전세 사기인데 피해를 본 임차인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답니다.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매 물량들이 대폭 늘어난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충격이 적지 않을 거다. 이걸 현실로 내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주인들의 경매 물량이 대거 늘어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은요. 이래저래 엮여있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충격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2012년, 2013년, 2014년 부동산 관련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죠. 그 당시에 하우스푸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도 그 당시에 집을 몇 채 가지고 있었는데요.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집에 물건 놔두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잠적하는 일이 생겨가지고 한동안 그 집에 있는 물건들을 옮기는 그 관련한 법적 절차 반론하고 마음고생하고 금융비용 발생하고 또 집이 안 팔리니까 세입자도 안 들어오니까 세입자 못 구해서 마음고생하다가 나중에는 헐값에 또 팔아내고 이러한 일들을 참 겪더라고요. 무리하게 집을 투자에 재테크의 수단으로 삼은 이들이 이번에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삶을 잘 지켜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임을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삶을 잘 지켜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